2017년 4월 3일 대한민국 금융사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스마트폰만으로 24시간 언제든 대출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거든요. 그 주인공은 바로 K뱅크였습니다. 이 국내 1호 인터넷 전문 은행은 출범하자마자 시장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2025년 지금 뭔가 이상합니다. 막내인 토스뱅크가 어느새 금융 플랫폼의 강자가 돼버렸고 선발주자 K뱅크는 여전히 뒤를 쫓고 있거든요. 심지어 토스뱅크는 K뱅크보다 무려 4년 반이나 늦게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로서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2017년 4월 3일 K뱅크가 정식 출범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일하지 않을 때도 일했거든요. 밤 11시에 갑자기 돈이 필요해도 오케이, 일요일에 대출 심사를 받아도 오케이, 명절에도 새벽에도 비도 오고 바람도 부는 날씨에도 은행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혁명이었어요. 그때까지 한국인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만 은행을 이용했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금리였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신용등급이 약간 낮은 직장인들에게 K뱅크는 0.5에서 1%포인트 낮은 금리로 구세주가 되어주었습니다. 대출이 안 되던 사람들에게 문이 열린 거죠. K뱅크는 순식간에 핫한 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출발 뒤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자본금 문제였죠. 은행 비즈니스의 특징을 아시나요? 돈을 빌려줄수록 자본금이 더 필요해집니다. 규제가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큰 사업을 하려면 계속 자본금을 늘려야 하는데 K뱅크의 경우 당시 대주주였던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버렸어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19년부터 약 1년간 K뱅크는 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해야 했습니다. 은행이 대출을 못 해준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시기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경쟁사 카카오뱅크는 질주했고 고객들은 K뱅크를 잊어갔습니다. 이 잃어버린 1년이 이후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토스뱅크의 등장, 규칙을 바꾸다. 새로운 앱을 깔게 하지 마라. 2021년 10월 토스뱅크가 출범했을 때 시장은 이미 포화 상태였습니다. K뱅크도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는데 이제 또 새로운 은행이 나타났으니까요. 전형적인 레드오션처럼 보였죠. 그런데 토스는 전혀 다른 전략을 들고 나왔습니다. 토스 앱을 생각해보세요. 송금하러 들어가는 앱. 그 앱 안에 은행을 슬쩍 집어넣은 거예요. 새로운 앱을 다운받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존 앱에서 자연스럽게 통장을 만들게 했어요. 이게 바로 슈퍼앱 전략입니다. 송금, 대출, 적금, 투자, 보험, 모든 금융을 하나의 앱에서 해결하는 거죠. 매일 아침에 도파민. 하지만 토스가 정말 시장을 뒤흔든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자 받기 기능이었어요. 생각해보세요. 기존 은행의 적금은 어떻게 작동했나요?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 이자를 받죠. 정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토스뱅크는 달랐습니다. 버튼만 눌러도 매일매일 이자가 통장에 꽂혔어요. 오늘 10원, 내일 100원, 모레 50원. 매일 아침 정산 알림이 올 때마다 고객들의 도파민이 폭발했습니다. 이 작은 경험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눈을 뜨자마자 토스 앱을 켰습니다. 하루 종일 필요 없어도 켤 이유가 있었거든요. 아침에 이자, 점심때 이자, 저녁에 이자. 계속 기다리게 만든 거였죠. 결국 이게 압도적인 월간 활성 유저로 이어졌고 토스는 단순한 은행이 아닌 매일 필수적으로 켜는 앱이 돼버렸습니다. 그렇다면 K뱅크는 왜 일상이 되지 못했나? 선의가 독이 된 순간이 있었습니다. K뱅크가 다시 살아난 건 2020년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를 맺으면서부터였습니다. 코인 열풍이 한반도를 휩쓸 때 업비트에 돈을 입금하려면 K뱅크 계좌를 거쳐야 했거든요. 고객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K뱅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커다란 함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뇌에는 이렇게 저장돼 버렸어요. K뱅크는 코인 살 때 입금하는 통장, 급여를 받을 때는 카카오뱅크나 토스, 카드를 쓸 땐 토스나 카카오뱅크, 친구에게 돈을 보낼 땐 토스나 카카오뱅크. 하지만 비트코인을 사려면 K뱅크. K뱅크는 점점 특수 목적용 은행이 돼갔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자리는 토스와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UX, 즉 사용자 경험의 결정적 차이. 토스와 K뱅크의 앱을 켜보면 철학이 다릅니다. 토스는 금융을 놀이처럼 만들었어요. 송금할 때 사기 계좌인지 미리 알려주고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해서 뼈를 때리는 조언을 해줍니다. 당신 요즘 커피 많이 마시네요. 이대로면 1년에 50만 원 쓸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심심할 때마다 들어가서 볼 콘텐츠가 있어요. 반면 K뱅크는 여전히 편리한 은행 앱 수준이었습니다. 기능은 훌륭하고 편리하긴 한데 굳이 심심할 때 들어가서 볼 이유가 없었거든요. 은행의 본질에만 충실한 거예요. 세상이 변했는데 K뱅크는 뒤처졌습니다. 금융이 라이프 스타일로 진화하는 동안 K뱅크는 여전히 은행업만 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인터넷 은행은 끝나지 않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합니다. 2025년 현재 가입자 수만 따지면 뭔가 이상합니다. K뱅크 1200만 명 이상, 토스뱅크 1200만 명대. 비슷한데? 그럼 K뱅크가 이긴 거 아닌가? 아닙니다. 여기서 봐야 할 건 월간 활성 유저 MAU입니다. 토스는 국민의 3분의 1, 매달 켭니다. 매일이 아니라 매달. 토스는 생활이 된 거예요. K뱅크는요, 필요할 때만 켭니다. 가입만 했지 자주 안 쓰는 거죠. 가입자 1200만 명 중 매달 활성 유저는 토스의 절반 수준입니다. 결국 누가 사람들의 시간을 더 많이 차지하는가가 진정한 승자를 결정하는 거예요. K뱅크의 반격. 물론 K뱅크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최근 IPO 제도전을 준비하며 기업금융, 아파트 담보대출 같은 덩치 큰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영리한 전략입니다. 토스와 정면으로 싸우되 토스가 약한 시장에서는 강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결론, 이기는 건 먼저가 아니라 자주다. K뱅크와 토스뱅크의 이야기는 현대 비즈니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시장에 먼저 진입하는 것보다 고객의 일상 점유율을 빼앗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K뱅크는 1호라는 타이틀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자본 확충 문제로 시간을 잃었고 업비트 제휴로 정체성이 흔들렸고 UX 혁신에서 뒤처졌어요. 그 사이 토스는 금융을 놀이로 만들었고 매일 켜는 앱이 되었고 고객의 일상을 차지했습니다. 앞으로의 승부는 어떻게 될까요? 수익성을 쫓는 K뱅크, 플랫폼 파워를 쥔 토스뱅크.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지 이 2라운드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